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정 발행가에 먼저 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으로 가안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난 테크놀로지 공시 중에 좀 수상한 공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시의 숨은 의도,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만 짧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확정 발행가에 오늘 이제 9월 25일 종가까지 해가지고요. 총 5영업일치, 그래서 9월 19일부터 9월 25일치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휴일 빼고 영업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미리 예상하고 그 다음에 미리 계산하는 거,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그 기간에 실제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좋은 호재를 좀 터뜨려주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에 좀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잠깐의 상승이 있었던 거, 실질적으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의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요, 엔비디아 때문에 좀 올라갔던 AI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재료는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은 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가안으로 계산했을 때는요. 지금 오늘까지의 주가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8,830원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1차 발행가 그대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왔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지금 1차 발행가 그대로 이제 확정 발행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초반에 이제 예정 발행가 원래 예정된 조달 금액이 290억 5천만 원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예정 발행가가 29,0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830원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늘어나는 주식수는 100만 주고, 그래서 예정되는 조달 자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걸 높이려고 하면은, 조달 자금을 높이려고 하면 2차 발행가가 높아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 13일, 그리고 10월 10일, 그리고 10월 2일, 추석 연휴 때문에 영업일 수가 적죠. 날짜만 보면은 10월 13일까지 해서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3일, 그래서 청약일 전 과거제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이때 주가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1,383원, 이 가격 이상으로 좀 올라가 줘야 이 확정 발행가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계산해 보면은 16,170원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 31,383원 그 이상 올라가야지만은 확정 발행가액이 그때부터 18,830원부터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시에서 이 계산 방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주가 변동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18,830원으로 그대로 나온다. 유상증자 잘 못한 거죠. 계획도 잘 못한 거고, 실제로 뭐 이 주가에 대한 영향은 매크로 변수, 다시 말해서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의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섹터별 흐름도 있지만은, 준비했던 어떤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봤을 때는요. 수주 공시도 나왔어요. 유상증자 그 공시가 나온 기간에. 그런데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경영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시 나왔을 때 좀 적극적인 해명도 좀 필요하고 그럴 만한 내용인데 제가 종토방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공시들을 좀 언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올려드렸던 글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코나테크놀로지 오늘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상장 첫날보다는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시간 가치상 이게 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본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호재나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튀어오를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신주 청약 참여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해가지고 매도하는 게 훨씬 더 마음 속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공유 드렸고 확정 발행가액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하죠. 코난테크놀로지의 임원하고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해서 이게 다 뭐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냐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내부적으로 거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주주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김영섬이라는 분이 이제 최대 주주이자 그리고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그리고 대표이사고 사실상 지배주주이죠. 그리고 보고 의무 발생일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9월 23일부터 거래가 됐어요. 근데 9월 22일에 장외 매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외 매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외로 매도하고 장외로 매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부사장, 감사, 상무 이 세 명이 이제 장외 매수로 신주인수권 증서 1,000개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2,500개 그리고 2,000개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취득 단가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신주인수권 증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8,000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1,926원입니다. 취득한 게. 그리고 장외 매도한 가격도 1,926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사장이나 그리고 등기 임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분에 배정받은 주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신주. 그 신주의 증서가 나왔겠죠. 그리고 입고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신주인수권 증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일까지 거래되다가 이제 30일 날 이제 상장 폐지돼요. 그리고 나서는 신주 청약 안 한다라고 하면 돈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던 신주인수권 증서 배정받았던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에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싼 가격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가지고 있던 본주 주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새롭게 가져오는 이런 신주인수권 증서 이런 부분들 이전에 추가적인 공시가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매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주주하고 주요 임직원이 보유 주식 수 대비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아가지고 유상증자 신주 청약의 모든 배정된 주식을 참여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김영섬이라는 대표이사 그리고 최대 주주 이분부터 해가지고 회사의 등기 임원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배정받은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을 다른 사람들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다 참여는 안 한다. 그리고 절반 정도를 저런 사람들한테 이제 장외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신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판 것이다. 그런데 판 가격 자체가 헐값입니다. 헐값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배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 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신주인증권 증서 거래 기간에 이 최대 주주부터 해 가지고 등기 임원들이 좀 돈이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는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배정받은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주 청약을 참여 안 한다라고 하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거래하는 기간에 시장에 내다 팔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시 대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노이즈가 발생이 되죠. 최대 주주가 신주 청약에 참여 다 안 한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투자자들한테 돈만 받고 너네들은 참여 안 해? 그렇게 됐을 때 유상증자에 대한 명분과 그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다른 비등기 임원하고 직원에게 대략 절반 정도 수준 신주인수권 증서 물량을 싸게 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그냥 내다 팔면은 최대 주주가 신주인수권 증서 팔았다고 노이즈 생길 텐데, 그리고 차익거래 목적으로 들어오는 기관이나 개인들 신주 상장이 되고 나면은,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 말고요,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은 오버행 이슈를 좀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 관련해 가지고도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게, 유상증자 이벤트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5영업일 정도 이상은 좀 물량 소화하는 거 봐야 된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회사의 기업,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기업을 좀 다시 보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회사 내부적인 장외 거래로 오버행 물량을 막은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공시가 된다. 그런데 왜 1926원으로? 왜냐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대략 7,000원 후반대, 그때 당시 주가로 최소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때도 있고 좀 할인이 붙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그 회사의 기업, 그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를 좀 따져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 자체는 시장에서 그냥 거래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볼 수는 있는데, 이론적 가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산출할 수 있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블랙숄즈 모형을 좀 쓰기는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현재 주가가 25,700원입니다. 코난테크놀로지에. 그런데 1차 발행가가 18,830원이죠. 그럼 6,870원의 가격대로 신주인수권 증서가 거래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이 청약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18,830원에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기간에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한 개 사면은 신주 청약 한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6,870원에 거래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현재 주가가 25,700원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6,870원에 사서 그다음에 18,830원에 내가 돈을 주고, 한 주당 18,830원에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게 되면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총 비용이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이게 주가랑 똑같이 되는 이 가격대, 이게 6,870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니까 신주인수권 증서에 이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플러스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간략히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사가지고 내가 신주 청약에 이 확정되는 그 가격, 지금 1차 발행 가격인데 이게 변동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적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보다 더 높아지려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는 29일까지만 거래되고 그 이후부터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래되는 가격을 얼마 주고 샀을 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차익 거래에 대한 매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26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가격하고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어떤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장외에서 그렇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두고 있고, 모형 같은 경우는 블랙숄즈 모형 이외에도 다른 모형들을 써가지고 그 어떤 권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26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가 다 참여 안 한다. 그래서 일부는 내부 임직원들한테 주면서 이거 신주 청약해. 그리고 18,830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회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을 수가 있어. 그리고 너네들 주식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 이것도 싸게 줄게 하면서 장외에서 서로들 간에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더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여러분 상단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영상 위에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검색을 하시고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걸었습니다. 이전 영상이 이제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가지고요. 접속이 안 됐더라고요. 그 링크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접속하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공지사항, 그 다음에 사칭 채널 주의하시라는 거, 그리고 공지사항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 벤자민 잠시 소개드린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가지고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의 공식 포착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독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은 톡톡 문의하기 있어요. 문의하기 버튼. 이걸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발굴한 종목을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는 항목으로 종목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종목은 어떤 가격대에서 저는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지 제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서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뭐 잠시 제가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유상증자한 기업들 중에서 이 준비가 좀 제일 안 됐던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정리를 하는 시점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코난 테크놀로지만 여러분들께서 붙들고 계실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규로 발굴한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예상되는, 그리고 또 상승의 여력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 성과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널의 가장 큰 메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제가 의견 드리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